안녕하세요. 땅땅 무슨 땅입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묶었다가 풀었다가 풀은 지 한두 달도 안 돼서 다시 묶었습니다. 아니 정부 정책이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토지 얘기 안 할 거고요. 다룰 가치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입지 분석, 어느 지역이 어느 지하철 노선이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것인가, 이 얘기만 알려드릴게요. 어떤 지하철 노선이 황금 노선이냐? 지난 영상에서 제가 9호선, 5호선, 2호선, 7호선까지 분석을 했는데 다들 댓글에 난리 났어요. 진짜 황금 노선은 핵심 업무지구인 강남도 빠르게 가면서 또 핵심 업무지구인 판교 테크노밸리도 빨리 가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강남도 가고 판교도 가는 뭐 요런 노선이 있다면 이게 바로 진정한 지하철 황금 노선이고, 이 노선을 따라서 투자를 해야 계속해서 수요가 늘면서 집값이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주장에 즉시 동의를 했습니다. 그 노선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니 잘 모르시는 분도 많겠죠. 강남, 판교, 분당,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용인, 수지, 수원, 광교까지 연결이 됩니다. 빨리 좀 말하라고요? 맞습니다. 황금호보 황금 지하철 노선 신분당선입니다. 이번 시간 신분당선 노선 중에서도 어떤 노선에 어떤 아파트를 사야 실질적으로 출퇴근이 편하고 또 전월세 투자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서 집값에도 좋은 영향이 있을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아직까지도 땅땅 무슨 땅 구독, 좋아요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다 눌러주세요. 이 신분당선 중에서는 제가 지금 이렇게 치고 있는 곳은 강남 업무지구, 이 아래쪽에는 판교 업무지구입니다. 그러니까 강남이냐 판교냐, 직장이 어디냐에 따라서 광교, 수지, 분당 뭐 이런 쪽을 주거지로 둔다면 직주 근접으로서 아주 가치가 높을 텐데요. 아래쪽부터 위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황금 노선 신분당선은 도대체 집값이 얼마나 할까? 그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 가용 자금으로 신분당선에 들어갈 수 있다면 저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착역인 광교역 쪽에는 역세권이라 할 수 있는 아파트가 뭐 조금 애매하고요. 광교 중앙역 쪽 보면 뭐 인프라가 굉장히 좋습니다. 롯데몰, 갤러리아 백화점, 아파트 상가들까지. 두말하면 잔소리, 광교 중앙역 앞에 자이언앤 힐스테이트가 있습니다. 광교 중앙 자이언앤 힐스테이트는 1764세대 2012년식이고요. 초초 역세권이지만 단지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역에서 먼 쪽 동에서는 한 7, 8분 이상 걸어가야지 지하철역에 도착할 수 있다. 이런 거 감안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건 가격이죠. 33평 기준으로 해서 15억 내외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이 13억 왔다 갔다 하는데 광교인데 15억 내외다? 그만큼 이곳의 교통이 서울의 웬만한 지역보다 좋다는 뜻이고, 분당으로도 판교로도 강남으로도 출퇴근하는데 무리가 없으면서 대단지를 끼고 있고, 광교 자체가 인프라가 잘 돼 있어서 또 주말에는 광교를 벗어날 일도 없어요. 하지만 15억이라면은 비교 대상군이 서울이 돼버리기 때문에 아주 머리가 아파지죠. 어쨌든 광교 중앙역 쪽을 보시면 다른 데 기웃기웃하지 마시고 자이언앤 힐스테이트 제일 먼저 임장 가는 겁니다. 그 다음 역으로는 상현역이 있습니다. 상현역의 장점은 광교 중앙역보다 싸다. 근데 이쪽 아파트들 보면은 오피스텔이네요. 푸르지오 시티, 뭐 광교 푸르지오 시티, 광교 풍산 리치한 오피스텔, 이런 식으로 광교라는 이름을 다 넣었는데 상현역 앞에 주소를 보니까 용인입니다. 용인 수지구 상현동, 수원 광교 아니고요. 그만큼 광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가고 싶었던 것 같은데, 상현역을 꼭 보신다면은 광교 자이더 클래스 1035세대에 2012년식 33평 기준으로 13억 내외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현역 앞에 대장 아파트가 13억 내외, 광교 중앙역이 15억 내외, 2억 차이 정도가 나는데, 대출 이자로 2억을 쳐본다면은 4% 잡아볼게요. 한 달에 66만원. 제가 이 계산을 왜 했냐면은 상현역을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자금이 된다면, 2억 정도 여유 자금이 더 된다면 광교 중앙역을 보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어차피 내 자금은 픽스되어 있지만 이자를 더 감당할 수 있다면, 월 60만원 이자를 더 감당할 수 있다면 상현동 쪽보다는 이 광교 쪽이 앞으로 미래 전망이 계속 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신분당선 따라서 쭉 올라가면은 이제 성복역이 있습니다. 성복역은 뭐 이 앞에 상권, 스타벅스 뭐 다 있죠. 롯데마트 있고, 그리고 대장아파트,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있습니다. 성복역에 가면은 롯데캐슬이냐 아니냐 뭐 이거잖아요.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 같은 경우에는 2356세대 대단지 2019년식입니다. 야, 이거 입주한 게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지금 기준으로 35평이 13억 내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교 중앙역이 가장 비싸고 상현이나 성복역이 비슷한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몰을 이런 게 좋아서 그런지 좀 더 도심화된 이 성복역 쪽이 왠지 마음에 더 가기는 합니다. 같은 가격이라면은 저라면은 성복역에 살 것 같아요. 물론 롯데캐슬이라면 이라는 전제조건을 달아보겠습니다. 성복역에서 계속 올라가면 수지구청역이 나오고요. 수지구청역은 20평대가 많은데 이제 30평대를 보려면은 구축이죠. 신정마을 7단지 상록 670세대 중형세대 초중형세대이고요. 정평초등학교를 끼고 있는 초품화 아파트이고 2000년식입니다. 이제 25년 차가 됐고 이 정도면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중요한 거는 가격인데 33평이 10억 내외입니다. 광교 중앙역에서 15억 신축급 보다가 상현 쪽 보다가 수지구청으로 오니까 가격이 더 내려가긴 했는데 구축 아파트이긴 합니다. 그래도 내가 10억 내외에서 33평 본다면은 이제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긴 거고요. 가격을 좀 더 낮춰서 보고 싶다 하면은 수지구청역 더 역세권, 초역세권 쪽에 용인수지 신정마을 1단지가 있습니다. 1단지 같은 경우에는 25평이 8억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신분당선 골드 노선 중에서 10억 언더로 보신다면은 수지구청역 앞에 신정마을 1단지, 신정마을 7단지 상록, 그리고 아래쪽에 초품화, 신월초등학교 초품화인 신정마을 9단지. 이 신정마을 시리즈들 보면은 나중에 재건축 리모델링 이슈가 있을 수 있고 어쨌든 입지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신분당선의 초역세권이라는 거. 나의 투자 자금, 투자 가용 자금에 따라서 수지구청역도 임장 다녀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부터 경부 라인을 따라서 올라가는데요. 동천역 나오고요. 동천역 그대로 패스할게요. 쭉 올라가면은 미금역 나옵니다. 미금역 같은 경우에는 까치마을 건영이 역세권에 있고 22평이 10억대. 9평 아니고요. 22평입니다. 미금 자체가 수인분당선, 신분당선, 더블 역세권으로 강남 여기저기를 들어갈 수 있고 주변에 상업지역 상권도 잘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가격을 확 치고 나가지 못하는 게 참 애매합니다. 미금의 위치가 여기쯤에 있는데 네이버부터 분당 학원가, 판교 업무지구는 저 위쪽에 있고 용인에서 대장인 수지는 저 아래쪽에 있고 요 사이에 낀 게 미금역이거든요. 그 행정구역상 주소는 분당구 성남대로 분당구 구미동, 확실히 분당인데 이 미금을 또 분당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요 바운더리 안에가 참 애매한 거예요. 하지만 너무나 좋은 교통 환경, 20평대 10억 언더로도 볼 수 있는 아파트들, 이런 거 생각하면은 실거주지로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신분당선 따라 쭉 올라가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정자역, 정자역은 서정자 쪽으로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고 동정자 쪽으로 구축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정자동을 서정자, 동정자 이렇게 나눈 사람은 아마 제가 세계 최초일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정자 쪽을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서정자 쪽에 뭐 카페거리라던가 주차가 편한 주상복합, 주복들 전망도 좋고 이런 것들 다 좋은데 어쨌든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동정자 쪽에 또 학교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곳들이 뭐 상록마을이라든지 느티마을, 한솔마을, 정든마을, 얘네가 다 재건축이 되면은 바야흐로 정자동의 시대, 동정자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돈이 있다면 동정자에 투자를 해라. 분당 정자동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상록마을 3단지 우성 같은 경우에는 1762세대에 1994년식 26평이 15억 내외 가격을 합니다. 구축임에도 불구하고 단지가 크고 중학교를 품고 있고 지하철과 가깝고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까지 생기니까 가격이 다시 확 비싸졌죠.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이쪽이 재건축이 돼서 대규모 고급 아파트, 하이엔드 브랜드 뭐 이런 것들이 쫙 들어와서 약간 송도 느낌 나게 막 서밋 이런 거 들어오고 멋있게 이렇게 쫙쫙쫙쫙 들어온다면은 동탄도 지금 15억인데 이 정자동, 동정자의 하이엔드 브랜드 주상복합 주거벨트는 얼마나 갈 것인가. 아무리 못해도 20몇 억, 30억 막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더 갈 수도 있고. 자, 일단 출발합니다. 출발하기 전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신분당선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디가 마음에 드세요? 광교중앙, 상현역, 수지, 정자동?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 의견은 마지막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자동에서 올라가면은 뭐 너무나 유명한 판교입니다. 판교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천국이죠. 판교 테크노밸리를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크노밸리는 계속 확장을 할 계획에 있고요. 판교에서는 딴 데 보면 안 되고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 대장을 봐야 합니다. 비싸다 어떻다 말이 많지만 판교에 입성을 하고 나면 푸르지오 그랑블이 아닌 게 아쉬워요. 현대백화점, 판교역,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업무지구, 우측으로는 성남역, GTX A 노선까지 있습니다. 근데 GTX 굳이 필요 없어요. 여기서 강남으로 바로 가니까. 그만큼 판교역 앞에 있는 대단지인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 948세대 2011년식. 벌써 이렇게 됐나요? 이 판교역 앞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프라가 이렇게나 좋은데 얼마일까요? 얼마? 지금까지 다른 신분당선 라인 많이 봤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감이 조금 있으실 거잖아요. 지금까지 본 곳 중에 가장 비쌀 것 같죠? 자, 일단 가격을 보면은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 39평형이 약 30억입니다. 약 30억. 서울의 비싼 아파트 뭐 평당 1억 뭐 거기까지는 아닌데 뭐 거기 못지않게 정말 대단한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하던 그 지역의 대장을 봐라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판교를 보신다면은 푸르지오 그랑블 대장 아파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신분당선이 좋은 게 이 판교부터 서울까지는 일자로 쫙 뚫고 갑니다. 꾸불꾸불 하면서 서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이렉트로 쭉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판교역에서 강남역까지 간다. 14분 걸립니다. 이게 실제로는 한 번에 쭉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이 노선상에서 편의상 이렇게 그린 겁니다. 이제 강남까지 몇 정거장 안 남았는데 판교 다음으로 쭉 올라가면 나오는 게 청계산 입구역. 청계산 등산하려고 제가 한번 가봤는데 가면은 정말로 공기도 되게 좋고 이쪽에 상가 같은 거 몇 개 있습니다. 그 뒤에 볼 수 있는 거는 서초 포레스타. 지도를 넓게 볼까요? 네, 어떤가요? 한 번쯤 임장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쭉 올라가면 양재 시민의 숲. 이제는 강남에 진입했기 때문에 이곳에서 뭐 추천 아파트? 물론 강남 내에서도 볼 수 있는 아파트들이 역세권에 몇 개 있긴 있는데 이번 시간 강남 아파트 분석하는 게 주요 쟁점이 아니라 신분당선에서 강남으로 빠르게 갈 수 있는 광교, 수지, 분당, 판교, 청계산 이쪽을 중점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지하철 황금 노선은 2호선도, 5호선도, 7호선도, 9호선도 아니고 신분당선이다라고 제 영상에 댓글 남겨주셨던 분들 오늘 영상 만족하셨나요? 또 분석하고 싶은 지하철 노선도 있으면은 댓글에 남겨주시고 땅땅 무슨 땅 채널 구독해 주시면은 이런 부동산 투자 정보 계속해서 전달해 드릴 테니까 구독 안 하신 분들 아래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다 눌러주세요.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이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단체 카카오톡방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단톡방도 많이 들어오셔서 저한테 질문도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부동산 유튜버 땅땅 무슨 땅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